네, 현재 시간 2023년 6월 3일이고요. 자, 오늘은 어디 영점의 71번째 에피소드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로 대학생 팟캐스트 만화경 분들을 모셨는데요. 저번에 한번 오신 적이 있죠? 처음 마이님부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경의 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찰리님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화경의 찰리입니다. 그리고 연남님. 네, 만화경의 연남입니다. 네, 이 초반에 시그널만 깔아주시는데 이게 원래 네. 저는 안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그쵸. 편집으로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괜히 또 라이브 같아서 좀 긴장이 또 되네요. 네네.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예. 아하. 조금 이제 긴장이 되는데 저번처럼 좀 까불어 보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대학생분들이시니까 시험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네. 시험 맞죠. 얘기는 뭐 듣기 별로니까 그죠?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축제는 좀 재밌게 즐기셨는지 좀 궁금해요. 축제. 방금 축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축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참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맞죠. 맞아요. 아카라카랑 네. 최근에 했죠? 대동제랑 아카라카가 이제 일주일 간격. 네. 뭐 각자 학교 축제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는 네. 이번에 항상 연예인이 안 오는 걸로 유명해서 그래요. 이제 타 학교들은 다 연예인 구경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연예인이 안 왔습니다. 다 원정을 다니시나요? 그러면 다른 학교.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는 연대 원정을 갈 생각이었으나 이제 여자친구가 티켓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거 티켓팅 필요해요? 네, 와, 처음 네, 알았네. 그 재학생들도 티켓팅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재학생도 와. 해야 돼요? 재학생도 네. 티켓팅해서 미쳤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근에다가 너무 비싸게 판다 아카라카 티켓을. 와, 네. 얼마 올라오죠 보통? 아카라카 티켓이? 꽤 비싸던데. 이번에는 작년에 되게 아카라카 좋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20만 원. 이제 축제 20만 원을 20만 듣자마자 그냥 가지 말자. 그건 좀, 근데 라인업을 보아하니 20만 원 충분히 쓸 만한 그럼요. 욕심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라인업이 어떻게 됐나요? 뭐 아이브, 뭐 루스라핌, 뭐 맞아. 뉴진스 20만 원. 뭐 다 오는 것 같던데. 뉴진스는 뉴진스, 아이브. 안 왔고요. 그 뉴진스 안 왔나요? 에스파랑 에스파. 아이브 와. 10cm도 왔고요. 진짜 거기다 다 싸이까지. 네, 그죠? 싸이에 싸이가 야. 마무리로. 장기야도 왔었어요. 장기. 야, 장기야. 맞아요. 지코. 네. 좋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는 저 같은 아저씨는 이제 축제를 인터넷으로만 하긴 하니까 직캠이 올라오는 걸 보니 축제철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인상 깊게 본 직캠은 싸이 분이 원래 그 대학 축제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네, 그쵸. 저 때도 그분이 아마 한 40쯤? 39, 8 이랬는데 네. 엄청 오셔가지고 막 앵콜만 1시간 넘게 하는 걸로 아, 유명했어서 미쳤다. 그때 싸이를 보면서 저 형님은 늙지도 않고 열심히 에너지 하네 대단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실 대학교 축제를 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또 학생들이 원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그쵸. 그 싸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그냥 같이 즐기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리 내 새끼들 아주 귀엽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그럴 나이가 약간의 됐는데. 기특함이 표정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잘 노네, 이렇게. 네, 약간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롱런 하시는 것 같아요. 싸이 네, 씨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도 이제 그런 축제 라인업에 항상 들어갔었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가 10년 전인 때도 싸이가 최고였는데 네, 지금 최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오면 좋아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네, 이제 또 슬슬 흠뻑쇼 시즌이라서 이렇게 티켓팅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또 그때도 이제 막 다 터트리는 거 보면은 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음. 아직 싸이는 살아 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미리 흠뻑쇼 관객을 모집하러 오는 거죠. 보러 와라, 흠뻑쇼. 께서 돈 벌면 흠뻑쇼로 와. 행사 돌면서 이제 그럼요, 흠뻑쇼 네. 와라. 내가 저기 잠시 홍보까지. 좋다. 올림픽공원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하는 오.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은 이제 흠뻑쇼 간 거 인증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좋네요. 어쨌든 제 싸이님의 표정을 보면서 대학생 축제를 보는 제 마음도 비슷했어요. 잘 노네, 이렇게. 애들 잘 노네. 애들 건강하다. 1시간씩 끼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래요. 뭐 쌀 네. 축제 얘기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영화는 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을 왜 했냐면 일단 연남님이 일본 영화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일본 영화를 잘 안 봐서 가는 게 70화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와, 진짜요? 근데 이것 좀 와, 의외다. 진짜 안 보시나 보다. 근데 뭐 일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네. 그 그런가요?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이상하게 좀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편견 있는 사람이니까. 약간 문화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 그런 맞아요. 일본 특유의 감성, 이런 게 좀 안 감정이 맞으셨던 네, 게 아닌가. 너무 거린다. 너무 절절한 느낌. 네. 그냥 가서 말을 해. 맞아. 근데 왜 고백 안 해? 소년 만화 느낌. 아, 네. 근데 뭐 고백 하나에 뭐 우주, 특유의 답답함. 네, 우주를 담고, 뭐 운명을 담고, 뭐 이러니까. 과도한 의미부여. 이런 거. 네, 마지막으로 일본 영화를 본 게, 너의 이름은, 네, 마지막에. 너의 이름은. 네, 근데 재밌게 봤으면서도, 그 감성은 이제, 아저씨 나로서는 공감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찰리님은 일본 영화 좀 보세요? 저도 이제 너의 이름은 이후로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죠. 스즈메 있네요, 스즈메. 스즈메 이제 여자친구가 너 이거 봐야 돼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오로지 이제 감독 때문에. 신카이 선생님. 신카이 선생님은 꼭 봐야 된다. 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만족하셨습니까? 네, 저는 너의 이름을 너무 재밌게 봐서 너의 이름은 급이다 했는데 네. 그러면 너의 이름은 급이구나라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기대가 좀 높았나 보다. 네, 기대컨을 좀 잘못했어요. 애초에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너의 이름은 급이다에 너무 이제 심취하지 않았나. 저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이제 저희끼리 막 전전전세 부르면서 그때는 모두가 덕후가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너의 이름은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영화 잘 안 보시는 두 분도 이렇게 그걸 거의 마지막으로 봤다 하신 거면 파급력이 대단했구나.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영화의 마지막 이제 인사. 빠이빠이 네. 사요나라. 네. 저는 그냥 하이큐 정도만 되돌려보고. 저 하이큐 보시는 거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안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하이큐가 이제 일본 만화의 정석 아닌가요, 진짜? 진짜 소년 만화. 스포츠물을 워낙 좋아하던 거니까. 네. 슬램덩크 보셨나요? 슬램덩크는 말해 뭐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이런 거. 근데 슬램덩크는 이제 네. 일본 만화지만 일본 만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한국 이름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번역이 잘 들어와가지고. 맞아. 슬램덩크는 사실 제 나이 또래도 막 좋아한다고 말하면 뒤에 40대 형님들이 더 좋아하는. 그쵸. 맞아. 많아서 조금 그렇고, 저는 하이큐가 더 좋아해요. 네. 하이큐가 스포츠로만 놓고 보면 슬램덩크보다 더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H2. H2 그게 그것도 뭐예요? 고전인데? H2 모르세요? 몰라요. 야구. 네, 야구. 네, 맞아요. 저 야구는 메이저밖에 안 봤어요. 메이저도 있구나. 메이저 메이저가 전에 이제 H2가 H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눈물 콧물 짜는 뭐 공 하나에 막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죠. 맞아. 사람이 좀 건조해져서 일본 영화를 좀 안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렇게 망설일 시간이 없는데 인생에서. 네. 그쵸. 너무 현실적으로. 사소한 게 많잖아요. 너무 일본 좀, 영화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는 키워드가 그래도 대학생분들이니까 저와 좀 적점이지 않나 싶어서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아리에 미친놈 중에 한 명이 써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재밌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동아리 활동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네. 이런 쪽에 또 포커스가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영화는 그 키리시마라는 그 인물이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키리시마의 주변 친구들이나 뭐 여자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마에다와 영화부 친구들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좀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각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마이님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쭉 짧게. 네. 저는 원래 일본 영화를 진짜 자주 봐가지고 그러시구나. 그 일본 영화의 특유의 감성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답답하지만 절절한 그 느낌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덜 답답한 영화긴 한데
그래도 그 약간 항상 그 꿈을 향해 그 쫓아가고 네.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그런 거는 제가 또 좋아합니다.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건 그치만 이럴 순 없잖아. 요런 감성이 좀 그렇다는 거지. 아, 네. 이건 좀 담백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끝이네요. 아니 뭐 이제 또 뒤에 얘기가 네, 뒤에. 있으니까 뒤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살리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어수선함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수선아.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하나하나 다 모아지는 공간인데 결국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주연과 조연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주연을 빼버림으로써 모두가 주연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특유의 어수선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수선함의 포인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현남님은요? 뭐 마찬가지인데 구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영화가. 맞아요. 이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철 없는 홍철팀이다. 처럼. 네네. 키리시마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네. 이게 이 영화가 안 살았을 것 같고 드려도 아까 찰리님 하신 것처럼 이게 키리시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키리시마 사라진 이 며칠간의 학교의 풍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흥미로웠고 이게 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수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만하다. 이게 딱 부천 그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 감성이거든요. 어떤 가보신 분 감성인가요? 알 거예요. 저도 잘 가본 몰라가지고 적이 있긴 한데 약간 혼란스러움을 영화가 주면 맞아. 성공 약간 이런 느낌. 혼란스러운 성공이라고요? 나 혼란 당했다. 이러면 좋은 영화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맞아요. 봐야겠네요. 네네. 부쩍 그 상 받은 영화들을 한번 쫙 봐야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네, 이것도 아니, 한번 가보세요. 편견이라서 사실 네. 하루밖에 안 가봤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좀 실험적인데 재밌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은 그 영화 실험적인 특성이 있죠. 같은 시간을 반복하지만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인상적인 구성이었는데, 이러니까 뭐 제 생각나는 게 라쇼몽이라는 영화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네, 저도. 들어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음. 접근. 그죠. 그러니까 네. 이론에서 많이 나와요, 이 영화가.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고전적인 예로 하나 나오는데, 라쇼몽이 약간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관점의 인물의 시점에 맞춰서 바꿔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최근 비슷한 거는 이제 라스트 듀얼인가? 듀얼인가?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듀얼도 비슷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신선하게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정도는 아닌. 그렇지만 근데 학교물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저는 좀 신선하게 봤어요. 이 구성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게 저는 좀 헷갈렸던 거는 계속 금요일이잖아요. 계속 도대체 금요일. 이게 같은 주 금요일인 건지 그냥 그 날인 건지 약간 좀 헷갈렸던데 어땠어요? 다들? 원래 날짜라도 표기를 해놓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맞죠. 6월 2일 이러면은 그다음 6월 9일이면 일주일이 지났구나. 네, 날짜를 표기를 안 해서 더더욱이 감독이 의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고. 약간 떠넘기는 느낌. 네. 그 어려운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게 좀 그 부분은 좀 의아하긴 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아까 그 금요일이 왜 계속 금요일? 반복되지? 근데 뭔가 의미가 저도 있을 것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그냥 뭐 같은 날인가 보다. 같은 얘기 하니까 애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보다 같아요. 하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도 각자 다른 그쵸. 인물의 시점에서 보게 만들어서 각자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감상 같은 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네. 그 빌바오님이 학교랑 이 구성을 합친 게 되게 신선했다고 했는데 네. 저도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찰리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맞아. 사실 학교가 이제 개개인이 모이는 공간인 건데 그 개개인을 보여주는 구성을 씀으로써 그게 더 잘 보였던 거죠. 그 개인의 사연과 특성이. 그래서 좀 더 그 인물들 하나하나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는 만약에 저기라면 난 누굴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뭔가 그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구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지점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찰리님이 얘기하셨는데 학교물을 보면 주연과 조연이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로 교실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교실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른바 교실에서 주목받는 아이들이 얘기도 나오고 주목받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같은 시간 안에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좀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실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이제 키리시마라는 인물인데 키리시마가 이제 네. 결성을 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키리시마가 결국엔 영화 끝까지 나오지 안 않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홍철없는 홍철팀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홍철없는 홍철팀 마다경 분들도 아세요? 알죠. 그죠. 알죠. 이거 여기 아는구나. 두 분은 또 동대문 없는 동대문구 사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동대문구엔 동대문이 없죠. 맞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서대문구에 서대문이 있습니다. 있죠. 서대문은 있어요. 네, 서대문 있어요. 저희 서대문구 사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이 좀 낫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동대문에 있었는데 이제 구역 조정을 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동대문구가 밀린 거군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이제 종로구에게 알력 싸움이 좀 진 거죠. 아무래도 종로구에 청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종 정부 청사도 있으니까 맞아요. 서울시청도 있고 하니까 그쵸. 밀려야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모든 살짝 이제 헷갈려요. 네, 그게. 모든 것이 정치력 싸움이거든요. 네. 세상 다. 이게 동대문구 하면 동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동대문구가 좀 북쪽이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또 동쪽도 아니에요. 동대문구의 맞아. 동쪽에 또 뭐가 있고 하니까. 송동구가 있죠. 그쵸. 항상 오해를 받는 동대문구. 그렇습니다. 맞아요. 동대문구 뭔가 서름이 있어요. 동대문구에 사는 청춘들은 어디 항상 밖으로 놀러 가야 돼. 항상 건대를 가든지 왕십리를 가든지 뭐 그렇게 됩니다. 놀 게 딱히 많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동대문구의 중심은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그 시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호의적인 동네는 아니에요. 한약 냄새가 많이. 네. 맞죠. 그래요. 동대문 얘기 여기까지 즐거운데 앞에 또 제가 이번 달에 이사를 가서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동대문구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다음 10분 줄 테니까 맥주 꺼내 올래 그러면. 동대문 얘기. 홍철없는 홍철팀. 저희가 그 무한도전을 재밌게들 이제 보고 계시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키리시마가 이 영화에서 하는 역할이 뭘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목에서부터 키리시마고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키리시마라서 저도 키리시마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키리시마가 뭘까? 그래서 이제 다들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키리시마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봤냐라고 하면 이제 각자 친구들이 어디론가 키리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키리시마는 사실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쫓았던 그 키리시마는 뭐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뭐 옷이 너무 멋있다던가 저 사람의 직업이 너무 나는 탐난다던가 이런 게 결국에 다 그냥 허상 아닌가. 그냥 그게 그렇게 과연 중요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생각은 좀 그랬습니다. 그 락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가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알고 또 락강 아닌 거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목표나 뭐 이상향 같은 것들이 사실상 내 안에 없을 수 있다. 바깥에서 온 걸 수 있다. 이런 그래서 허상처럼 느껴진다. 이럴 수도 있죠. 그쵸. 네. 찰리님은 키리시마 어떻게? 근데 저는 좀 더 미시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다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약간 초등학교 때 내가 하루를 안 나왔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학교를 가면은 너 때문에 되게 하루가 되게 재미없었다.
그런 말 좋은 듣는 친구들이다. 그런 말 듣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나의 존재감. 네, 어느 정도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 결석을 했는데, 그래까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생각보다 존재감이 없었구나. 근데 또 존재감이 되게 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키리시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것처럼 마이님 말씀대로 키리시마라는 사람은 애초에 유토피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제 좀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다. 그다음에 없어서 안 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또 신기한 게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어요. 마이다 같은 인물들. 그쵸.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내가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키리시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는 사실 유토피아지만 또 유토피아는 아예 없는 세계잖아요. 다 할 수 없죠. 네, 근데 유토피아처럼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구나. 나 또한 그런 사람이 키리시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인간관계에서의 딱 키리시마를 보신 거네요. 네. 뭔가 저는 그냥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했다면 조금 넓게 약간, 보셨고 조금 좁게 보셨고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찰리님은 내 사람들 안에서 키리시마 같은 존재가 돼보자 이런 걸 하신 것 같고 연남님은요? 네, 키리시마가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도 이게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 특성상. 근데 저는 두 분 의견도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사실 키리시마가 실제로 존재하나 안 하냐? 이것도 약간 이게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는 영화 설정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메타포가 뭔지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키리시마가 대표적으로 그 히로키에게는 계속 기다림의 대상? 뭐 그런 존재고 리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위해 꼭 존재해야 되는 그쵸. 약간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이즈미 아시죠? 그 리베로를 대신 맡은 친구. 고이즈미에게는 닿을 수 없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대상? 존재?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키리시마라는 게 그런 이제 키리시마에게 의존하는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어떤 닿을 수 없는 뭔가 이상향 이런 존재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마에다나 이런 친구들 관련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별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 영향을 끼치거든요. 나비 효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그쵸. 주변 사람들의 동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이게 파장이 온다는 거. 결국 다 뭐 엮여 있는 같은 학교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뭐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히로키가 조금 이제 마에다를 부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주려는 메시지는 결국엔 그게 아닐까 싶은 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어떤 삶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했던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키리시마에 이제 대입을 해서 아까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키리시마라는 그런 뭔가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사실 야구부 선배라던가 마에다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키리시마한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키리시마라는 대단한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야구,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뭔가 덧붙이자면. 저는 요 키리시마와 친구들을 보면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또래 집단을 신경 많이 쓸 나이인데 그러니까 전 뭐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게 키리시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리시마가 맞아. 없어지고 나서 겪는 혼란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키리시마 같은 존재들이 어딜 가나 있긴 있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오면 말들이 많이 오고 네. 안 오면 좀 적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아마 그쵸. 그런 거를 좀 얘기하지 않나 싶고 근데 마이님이 이게 키리시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뭐 일본사의 특징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약간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살짝 부담을 좀 낮추고 아니, 얘기를 그런 썰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화의 자존심이죠. 네. 자존심 걸고 한번 아니 왜냐면은 제가 네. 그 일본 영화를 되게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사실 이제 일본 약간 이제 막 말하자면 일바 수준의 일본 문화를 굉장히 네. 좋아하고 동경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그 좋아하는 만큼 또 비판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사실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를 많이 쫓잖아요. 뭐 약간 뉴스에서도 무슨 여전히 뭐 종이 도장을 맞아요. 찍는다거나. 그리고 뭐 관공서에 뭐 우편 보내고 네. 막 팩스 쓰고 뭐 막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손글씨로 막 써오라고 하고 이런 거. 이런 그쵸. 문화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사실 로봇이 유명한 나라라고 하면 또 일본이기도 하고 네. 근데 왜 그런 거를 굳이 그런 관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키리시마라는 존재도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이제 붙잡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일본 영화고 하니까 일본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쓸데없이 조금 과도하게 키리시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끌어가 볼게요. 이제 문과의 자존심 부려봐야겠죠. 근데 이게 일본이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까지 엄청난 호황을 그렇죠. 겪었고 이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 겪고 2000년 이후로도 사실 이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현 상태 유지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예전 아날로그의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대의 영광을 추억하고 싶어서라고 맞아요.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키리시마가 일본 사회에서의 예전의 영광과 좀 연결될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덧붙이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완전 빌바오님 하신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니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파나소닉, 다 80년대까지가 이제 피크, 90년대 초반까지가 피크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로 미국발 IT 기업들, 이른바 뭐 아마존, 애플 등등 해가지고 자리를 뺏겼죠. 삼성, LG도 얘기해 주시죠. 삼성, LG. 저는 왜 삼성, LG는 이해가 안 가는지. 삼성, LG도 물론 있죠. 맞아요. 삼성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네. 사실 삼성이 진짜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큰 역할을 했죠. 왜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본은 반도체를 이제 원래 1등, 이렇게 1등, 2등 국가였다가 거기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60,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최고니까, 그냥 요걸로만 평생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인구가 많고 싼 인건비 이런 걸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기술들 다 중국이 베껴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베껴왔던 것처럼. 네.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종교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국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얕은 불교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믿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 장인정신. 약간 전통. 장인정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일족이 계속 읽어왔던 것들을 내가 계속 이어서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라멘집을 했던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앞으로 라멘집을 해야 되고, 정치인을 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나는 정치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일본이 왜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잖아요. 네. 그것도 잘 보면은 자민당이 다 3세들이에요, 지금. 일본 건국됐을, 알죠? 네. 전후 이제 거기에 막 2세, 3세, 4세들이 지금 정치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약간 자기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비판하려는 모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키리시마는 키리시마가 해야 되고, 고이즈는 고이즈미 역할을 해야 되고, 맞아요. 뭐는 뭘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어떤 딱 틀에 박힌? 그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키리시마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또 혼란스러워했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일본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약간 대학교 수업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더 들어가 보자면 네.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을 엄청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소니나 그런 쪽이 이제 삼성한테 밀리게 됐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리시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존재죠. 완벽한 존재고 그 모두가 쫓는 이상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형을 완전히 배제했다. 사실 완벽은 없다라고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얘기도 말이 되네요. 네. 그래요. 키리시마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일본 사회 그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아니지. 영국은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고 프랑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혁명 같은 게 몇 번씩 일어나면서 신문제가 완벽하게 좀 일소가 되는 경험들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정근대의 정치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혁신, 완전 뒤엎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없는 국가여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키리시마가 없어지면 다른 어떤 후보를 뽑아서 키리시마 자리에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영화 안에서는 제일 가까워 보이는 인물이 히로키 같은데 히로키가 뭐 얼굴도 잘생겼고 뭐 잘하고 하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근데 그러니까 히로키를 중심으로 다시 이 질서가 세팅이 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히로키조차도 저게 내 자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특징이지 않을까. 오르고 회사 가는 옆차저 집에서 오르고 내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키리시마 관련된 얘기는 해봤고 이제 키리시마의 완전 반대 쪽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키리시마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아이들, 마에다와 영화부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영화부는 그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 뭐 관련 부 성적을 앞에서 얘기를 해도 애들이 관심도 없어하고 뭐 영화 촬영 같은 걸 해도 애들이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 저는 이거 살짝 이해가 됐던 게 저 고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화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인디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막 모르는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저희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찐따는 찐따인데 걔네가 우리를 밀어낸 거다. 우리가 걔네를 밀어낸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를 밀어낸 거다. 맞아.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영화부가 무시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부는 무시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 지네끼리 재밌거든요. 상관이 없어. 너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고 말고냐. 무시하든 말든 걔네는 상관 안 해요.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 거다. 걔네는 그냥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찍고 싶을 뿐이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사회, 그러니까 반에서 돌아가는 어떤 질서 같은 거,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운동을 잘하거나,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쪽에서 신경을 안 쓰고 우리 할 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리를 둔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본 비슷하구나 생각을 한 게 저도 저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영화 좋아하고
영화 촬영하고 다니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확실히 여기 작품에서 표현된 것처럼 약간 운동하고 주류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하고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그쵸. 맞죠, 미국은 맞죠. 되게 심하죠. 항상 그 풋볼팀, 네. 풋볼팀 그 네. 풋볼팀 주장, 그 파벨만 주장과 치어리더, 네. 쿼터백과 치어리더, 치어리더요. 예,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죠. 맞아요. 맞아요. 그 뭐지? 영화 보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모든 하이틴 영화에 나오듯. 저도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제 운동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주류 친구들인 거고 주류 문화를 따르는. 그리고 영화부나 뭐 아까 찰리님 말씀하셨던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뭔가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거나 사실 비주류로 평가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사실 어느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의 그런 학교 이제 영상, 학교 드라마, 영화를 보면 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그죠. 인싸와 아웃사이더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저 대학교 때 잠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농구 동아리를 열심히 했는데 동아리 좀 이상해져가지고 인싸 애들이 이제 술 좋아하는 애들이 인싸가 되고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좀 농구 동아리인데 농구 동아리인데 안 하네. 네, 농구 동아리인데 농구도 열심히 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모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게가 술로 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동아리 그런 경우가 많죠.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근데 저는 근데 농구에 진심인 편이어서 야 얘들아 술 먹지 말고 농구하자. 농구를 한 번 더 하자 일주일에. 근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지는. 쟤는 농구밖에 모르나 요런 농구 동아리인데. 농구 동아리인데. 아니 쟤는 왜 농구하자고 근본이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왔죠. 저희는 반대였거든요. 저 이제 20살 때 학교 축구부였어요. 저는 지금 이제 과 축구부인데 예전 이제 학교 축구부였는데 학교 축구부 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야 우리끼리 좀 술을 줄이자. 네. 술을 줄이고 이 술배를 빼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이제 선배님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대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와, 저 사람들 진짜 이렇게 축구에 진심이었구나. 술도 안 먹고 결국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생각해보니 되게 다르네요. 저도 농구 그 체육대회가 지금 되게 중요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농구부 이런 걸 하고 대회 연습을 막 2달간 해요. 거의 한두 달. 방학부터 해요. 열심히 하셨네. 네. 아침 연습을 하고 해요. 근데 밸런스 들어보니까 잘 지켜진 것 같은데 술도 마시고 운동도 맨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개 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게 인싸 아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굳이 따지면은 약간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의 이 애들도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걔네들이랑 완전히 어울린다기보다는 재밌으니까 데리고 다니는 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옆에 따라다니고 어딜 가나 이제 그 인싸와 개그맨 조합이 있죠. 그쵸. 탱커라고 하죠. 탱커 조합. 광대 조합. 아니죠. 저는 약간 저한테 무기를 쥐어주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힘이 없지만 이제 업어타가지고 이제 걔네들 무기로 이제 공격을 하고 다니는. 키리시마를 무기로 쓰셨군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랬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오히려 걔네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 오타쿠 같은 애들 걔네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걔네들 얘기하면은 모르는 거 알게 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게임 이런 거면은 막 게임 모르는 걸 알아. 우리는 이제 그냥 메이플 스토리랑 피파 온라인 하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막 젤다의 전설 뭐 가지고 얘기하고 막 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막 더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재밌죠.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후에 더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오히려 걔네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막 약간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걔네들 재밌다? 라는 생각?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아이들, MBTI I인 친구들은 친구를 스스로 사귀지 않고 E가 선택을 하면 친구가 된다. 간택당한다고. 그렇죠. E한테 간택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I 친구들을 간택을 하셨구나, 연남님이.
그런 거네요. 그러네. 근데 제가 연남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건 저랑 비슷한 점은 되게 많거든요. 막 동아리 좋아하고 저도 약간 친구들이 아이들 사이에 이로서 하는 걸 좀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있으면 이 역할 하시는 그런 느낌이죠. 막상 이들끼리 앉아있으면 좀 가만히 있고 집에 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저번에 비해서 제가 MBTI 많이 늘었죠, 그죠? 지식이. 네,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개가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머지 D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공부하셔야겠네요. 이제 조금 F랑 T 정도는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음에 만나면 이제 3개 정도 하겠죠. 지금은 이제 E하고 I하고 T하고 F. 일단은 근데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4개잖아요, 그죠? 혈액형도 원래 4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4개까지만. 네네네. 그 혈액형 3개가 아직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마에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둘러 왔는데 마지막에 그 옥상신 얘기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리시마를 따르는 친구들과 키리시마에 의존하지 않는 마에다와 영화부 친구들의 또 어떤 계속 당하고 살다가 한 번씩 세게 부딪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약간 고어스럽게 이제 영화처럼 막 편집이 돼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에다의 어떤 내면 세계를 맞아요. 밖으로 보여준 건지.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마에다가 사실 맞잖아요. 무시당하고. 네. 그 혼자서 뭐 영화 잡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리사랑 그 사나였나?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막 비웃고.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무시당한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복수 아닌 복수? 그렇게 저는 봤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넣은 의도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무시하지 마라 라고 그 장면을 이제 마에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금 감독님이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영화 감독이 마에다가 커서 영화 감독이 되셨을 것이다. 약간 그런 거죠. 연나님은 이 씬 어떻게 봤어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어린 시절 약간 투영하는 느낌. 있어요. 파벨만스 그것처럼. 네. 약간 한풀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되게 옥상신 하나에 되게 많이 공을 들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영화에서의 클라이맥스잖아요. 인물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옥상에서 이렇게 난장판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마에다가 원래 의도했던 건가?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이 마에다에게 일어났을까? 약간 그러면서 이게 비극적이기도 하면서 이게 희극적이기도 하고 뭔가 근데 그거를 어쨌든 영화로 뭔가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마에다의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렇죠. 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원래 의도했던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이 옥상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키리시마 하나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이런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막 약간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에 등장인물 다 모으는. 맞아요. 네. 이게 이때 사실 다 그 전까지의 그 사건들이 하나로 여기로 다 그쵸. 모이는 곳이죠. 네. 그죠? 갈등을 모아놨다가 이제 폭발을 시키는 거죠. 찰리님은 이 씬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모든 사건들이 다 평행성을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일이 없어요. 마에다와 배구부 주장이 대화를 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옥상신 하나로 모든 게 다 꺾여버렸거든요. 꺾이면서 모두가 만나게 됐는데 이 만나게 된 자체가 사실 만날 이유가 없던 게 키리시마 때문에 이제 모두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두가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느껴지는 서열 그리고 그 서열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내가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류 문화라고 생각했던 저희가 뭐 운동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주류 문화는 맞지만
이게 뭐가 더 높은 문화고 뭐가 더 낮은 문화 이런 건 없다라고 감독이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 그런 문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화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네, 그죠. 결국 되게 상대적인 게 이게 만약에 뭐 방송예술고였다면 영화 동아리가 핵심일 수도 있죠. 그쵸. 네. 쟤네들은 영화 안 찍고 농구하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죠. 방송예술고에서 농구하는 애들이 얼마나 찐따처럼 보일 수도 있죠. 영화 안 만들고 농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텐데. 대학 안 가나 보다. 이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게임고에서 축구하고 있으면은 네. 왜 쟤는 게임 안 하냐. 그렇죠. 그 시간에 그렇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죠. 그죠. 와이파이에서 막걸리 먹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저 이 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봤고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키리시마, 뭐 마에다 이런 친구들 빼고 좀 인상 깊게 본 캐릭터가 다들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았어요. 네, 그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뭐. 네네 좋습니다. 연남님 뭐 재밌게 보신 캐릭터 있어요? 저 되게 많긴 했는데 네. 딱 2명만 말할게요. 리사랑 사와지마거든요. 네. 연적이죠. 비슷한 연적은 아니구나 이 둘이. 그쵸 연적은 아닌데 리사는 이제 원래 키리시마 여자친구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약간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고등학생들이 뭘 알. 하긴 뭐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알 수 뭐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리사와 사와지마 둘 다 그 청소년기 사춘기에 어떤 불안정한 여고생의 감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캐릭터였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표출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사와지마는 짝사랑하는 걔가 이제 사와지마죠. 네. 그쵸. 히로키를 그래서 좋아하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와지마는 이제 짝사랑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형태의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였고 리사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본인의 감정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어떤 캐릭터잖아요. 리사가. 그래서 이 리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키리시마를 기다릴까? 그리고 리사에게 키리시마가 뭘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때 그 청소년기에 어떤 그 짝사랑이라든지 이런 연애라든지 요게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카스미도 마찬가지죠 사실. 네. 그렇죠. 카스미는 그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쵸.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스미도 약간 리사랑 비슷한 약간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 감정도 잘 모르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 중고등학생 때의 뭐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다 이렇거든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좀 그래서 이 3명 캐릭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리사를 보면서 키리시마를 좋아도 하겠지만 키리시마의 여자친구로서의 그 역할도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저는 리사 보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만났다고 반대 아닌가요? 키리시마 여자친구 역할을 하기가 싫어서. 네. 저는 하고 싶어서라고 봤거든요. 키리시마의 여자친구라서 항상 모두가 물어보잖아요. 키리시마는 어딨니? 네. 그럼 이제 리사는 내가 리사가 아니라 키리시마의 여자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는 리사인데 왜 키리시마의 여자친구로 불리고 있지? 라는 이런 생각들. 리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서. 와이님은 좀 다르게 보시나요? 그랬을 수도 있네. 저는 그냥 리사 처음 봤을 때부터 과연 리사가 키리시마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그냥 사실 키리시마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앤 거고 리사는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앤 거고 여자인 거고 그냥 정말 쿼터백과 치어리더가 사귀듯이 그렇게 사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마이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사실 저런 연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쵸. 실제 있죠. 학교에 한 대씩. 특히나 학교에는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학교 안에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느냐도 어떤 우위를 결정하는데 그쵸. 포인트로 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죠. 약간 철없을 때는 그런 얘기 하죠. 걔랑 사귀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어릴 때는. 사실 지금도 가끔은 그쵸. 네, 네, 하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죠. 친한 친구들끼리. 저희도 이제 막 누구 여자친구 생겼대 하면은
너가 그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누가 아깝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철없는 행동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 그런 거고. 그쵸. 마이님은 재밌게 본 캐릭터 있습니까? 재밌게 본 캐릭터?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거는 네. 이제 히로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엔딩을 장식하기도 하고 네. 히로키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비춰졌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조금 이제 좀 의문이 들긴 했어요. 왜 히로키가 주인공처럼 비춰졌을까? 키리시마랑 가장 비슷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히로키 같은 경우는 운동도 잘하고. 네네. 비슷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키리시마를 생각나게 하지만 결국 키리시마는 될 수 없다.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여러 사람의 흠모도 받지만 뭔가 키리시마가 되게 2%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히로키에게 부족한 거는 스스로 키리시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리시마를 아직 의존하고 있는 네. 자신감 부족?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히로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친구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쵸. 뭔가 그러니까 그 사나 맞나요? 그 히로키랑 키스를 하는 친구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나랑 그 취주학부 부장 이름이 뭐였죠? 사와지마. 네, 얘가 사나를 좋아하는 건지 사와지마를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야구를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애매해서 주인공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히로키 같은 경우가 그냥 딱 저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네, 평범한 고등학생? 그러니까 꿈을 되게 그리워하고 뭔가 가지고 싶어 하는데 꿈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가진 거는 많은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빠지는 경험은 안 해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히로키 같은 경우가 되게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춘이 아닌가. 사실 히로키가 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량도 그렇고 히로키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얽힌 인물도 키리시마 다음으로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스테리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독이 히로키의 어떤 정보를 많이 풀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면은 히로키가 어떻게 보면 살짝 제3자의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뭔가 얽혀있는 건 많지만 뭔가 어딘가에 그렇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이랑 가장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맞아요. 주인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히로키가 관심이 갔던 부분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이다 카메라를 들어서 마이다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야구부 선배에게 선배는 왜 야구를 왜 안 하냐, 왜 안 그만두냐, 3학년이면 그만두는데 원래 왜 안 하냐 라는 거를 순수하게 물어보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걸까? 무언가를 몰두하는 마음은 뭘까? 그래서 궁금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까 뭐 이제 뭐 애매한 존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로서 히로키를 그렸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저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시절에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에너지 있게 하는 게 뭐 10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에다나 야구부 선배나 히로키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을 이제 히로키는 고민에 쏟고 있는 거 정도.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히로키라는 인물이 아까 찰리님 말한 것처럼 사실 일본에서는 더 진짜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부카츠라고 하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일본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부카츠 활동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린 세대다 뭐 해가지고 유토리 세대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본인 정해진 삶을 사는 경우도 많고
그 어떤 꿈을 좀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런 사회 현상도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일본의 예술 작품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인데 어쨌든 드라마든 영화든 애니메이션든 자주 하려던 얘기 중 하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사람들, 꿈 없는 사람들을 약간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이 히로키라는 사람이 딱 평범한 표준 일본인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뭔가 세워두고, 예, 그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히로키가 좀 거의 주인공격이지 않나 맞아요. 하는 생각? 그렇죠. 예, 예. 분량은 평균 제일 일본인 많긴 하죠. 네네. 평범한 모습이라고 하기엔 히로키 너무 잘생긴 거 아닐까. 너무 잘났죠. 네. 평범하다고 네, 하긴. 그러니까 모든 한국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안 생긴 것처럼, 어쨌든 상징하는 바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저는 여기서 기부업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 이 영화인데, 보면서 당연히, 지나온 시절이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이 캐릭터가 나의 어떤 고등학교 시절과 좀 비슷했다. 라고 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근데 솔직하게 진짜 갈게요. 저는, 야구부 센파이도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었고. 오. 왜냐면은, 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등학교 때는 뭐, 이 정도로 동아리 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대학교 네. 때를 많이 생각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농구에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와. 애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요런 걸 좀 야. 고민하던 시절이 있어서, 음. 또 진로도 약간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고 해서, 오. 그래서 그 야구부 센파이도 생각이 났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에다도 비슷한 점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 핵인싸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네. 그게 못하니까 이제 영화부 안에서 인싸가 되는 걸 선택하는. 부장이니까 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저기에 도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부장을 해보자. 아싸들 좀 조합을 해보자. 요런 아. 느낌? 솔직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히로키가 되고 싶은 마에다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얼굴과 키를 제외하면은 네. 그 히로키 같은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약간 키리시마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히로키처럼 뭔가 나서고 싶진 않아요. 항상. 근데 막 반장도 사실 나 반장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 막 애들이 시켜서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왕자님? 왕자님보다는 네.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맞아. 약간 고등학교 사회에서 공부 좀 잘하고 거기에 맞아요. 운동 잘하면은 인싸가 될 수밖에 없어서 특히 저희는 이제 남고였으니까 얼굴도 안 타죠 사실 얼굴도 안 타고 대충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운동 잘하면 인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인싸처럼 살았다. 뭐 자랑으로 들리긴 하는데 근데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애들끼리 어느 정도의 서열이 있죠. 네, 서열을 스스로 나누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히로키 정도의 이른바 레벨이라고 인식되는 친구들이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억지로 좀 나서게 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연남님은요? 저는 진짜 여기서 사실 찾기가 저도 근데 네. 굳이 따지면 히로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일단은 좀 다른 의미인데 그렇게 막 진로가 명확하진 않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성인 이후 돼가지고 제가 돈 벌고 입시학원 다니고 이랬던 케이스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인드는 마에다 쪽에 가까웠다고도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중간자였어가지고 뭐 어떤 캐릭터인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찰리님은 이제 키리시마시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키리시마 옆에 붙어서 약간 개그맨으로 돌아다니는. 그 외에 한 명 나오잖아요. 파마한 친구?
그 정도. 네. 그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농구는 별로 못하고. 네.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를 해도 잘하진 않지만 사실 생각보다 뭐 남자 애들 중에 개발 세발로 차는 애들 많거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마에다 헛발질하는 거 보고 꼭 쏘는 애들이 항상 맞아. 있었지. 그러기 때문에 저 정도만 돼도 기환 자원이다. 약간 군대 가시면 아실 거예요. 야, 너 정도만 돼도 우리 선발해야 돼. 약간 너 정도는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끌려 징병 항상 갔던 축구나 농구 하면 그런 재밌네요. 헛발질 좀 근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헛발질 한번 하다가 꿀 먹어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애들 중에 재밌는 상처받고 약간 농구 쪽으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저희는 근데 조금 서운하네요. 네, 항상 화는 안 해요. 화는 안 내는데. 그게 다 하루 넘습니다. 헛발질을 해본 사실 사람은 알아.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헛발질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 그래서 한 3인자 정도 된다. 히로키는 2인자잖아요. 한 3인자 정도. 꼴등은 아니다. 마에다 정도는 아니다. 파마한 친구 정도. 네네. 네, 파마상의 얘기였고요. 자, 마이님은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를 생각하면 저는 완전 마에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마에다처럼 사실 운동도 못하긴 하는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내내 저는 서브컬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마에다처럼 이제 자기의 그거와 맞는 친구들과 만나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보통은 그런 거 그냥 좋아하면서 제 갈 길 가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보냐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세상과 동떨어지 아까 이제 찰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물론 제가 뭐 모든 면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런 마에다의 생각과 비슷했다. 그리고 뭐 여자 인물들 중에 찾으라고 하면 저는 미카랑 비슷하지 않을까? 되게 사실 미카가 그 코이즈미를 좋아하는데 티를 진짜 못 내잖아요. 네. 살짝 그런 면에서 진짜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미카도 그 리사나 사나에 대해서 좀 대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주류 문화를 썩 즐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그런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주류인데 문제가 보이는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문제가 보이면 되게 그냥 바로 막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좀 미카랑 비슷한 것 같다 싶기도 하네요. 저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왜 여기 애매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거였어요. 마에다로 시작을 했지만 그 서브 컬처를 메인 스트림으로 약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일본어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일본어 수업 하면은 막 뭐 일본 제가 보는 일본 드라마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소개하면은 이제 이른바 인싸들도 제가 보는 거 다 같이 보고 약간 제가 막 이제 일본어를 개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일본어 하고 마에다기의 키리시마 아닌가요, 이 정도? 네. 그럼 우리 반 전체가 이제 다 마에다가 됐어. 약간 파마한 마에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퍼뜨렸던 케이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요. 연남님께서 파마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제가 볼 때는 파마상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설명이 근데 너무 파마상이었어요. 네. 근데 세 명이 다 파마상으로 인정하면 파마상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반수가. 그냥 파마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영화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는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삐걱댐이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는 게 있을까요?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난 것 중 하나가 그런 얘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 파수꾼 영화. 파수꾼 살짝 그 구성도 오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고 혹시 보셨나요? 파수꾼은? 파수꾼은 이제 남고 버전이겠죠? 그죠? 네. 봤는데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파수꾼이랑 좀 비슷하다? 이게 파수꾼도 이야기의 시작이 기태가 사라진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지만 기태가 왜 없어졌을까? 기태가 왜 죽었을까?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의 좀 극단적인 버전인데 그 키리시마의 과거를 보여주는 뭔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파수꾼이랑 은근히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인물 관계도 조금 그렇고. 네. 저는 요 키리시마 이 영화를 보면서 키리시마라는 게 존재가 약간 저는 그거 같더라고요. 표준 기준 같은 거? 그러니까 각 나이대마다 적절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10대 때는 뭐 저기 찰리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적도 어느 정도 괜찮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대인관계 어느 정도 좋고 이런 거에 이른바 좋은 어떤 기준을 도달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뭐 학점 어느 정도 되고 뭐 여자친구 있고 없고 뭐 스펙 잘 쌓고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좀 괜찮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20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30대에도 있거든요. 제 또래에도 분명히 있어요. 월 수입은 얼마, 뭐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집이 어느 쪽이냐, 뭐 이런 게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옛날처럼 툭 까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서로 조심조심 할 뿐이지, 뭔가 각자의 기준을 이 정도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목표점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키리시마라는 존재가 단순히 10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도 있고 뭐 30대에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아들 딸들이 뭐 결혼 다 했냐, 자기 뭐 연금 받냐 안 받냐 이런 쪽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기 또래 집단 사이에서 뭔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기준점 같은 거를 또 키리시마로 표현이 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면서 두 번째 보면서 이거는 10대들만의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영화 볼 때 또 엄마가 전화 와서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셨던... 엄마가 또 친구들 모임 나갔다가 속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영화 관련해서 이 정도 얘기해봤고요. 뭐 한 시간 잠깐 한 마무리 토크 겸 해서 각자 좋아하는 일본 영화 하나씩 추천하면 해볼까요? 마이님이 사실 많이 일본 영화? 이렇게 되면은 뭐 2개, 3개 하셔도 되고. 그니까요. 못한다고 하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3개 해주세요. 3개요? 저희 것까지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하면은 또 그쵸. 마에다처럼 쟤 저런 거 보냐 이렇게 될 왜냐하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영화 팟캐스트라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마에다에 미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저보다 영화 많이 보시는 장난 아니에요?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사실 사이버펑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펑비퍼. 네, 약간 좀 근미래를 그린. 네. 미안합니다.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너무 기계적이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사퍼핑펑 아시는 분은 터지는 거고, 모르면 안 터지는 거고,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유명할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호소다 마무로. 네. 아니요. 아니에요? 감독 이름 뭐였지? 호소다 마모루는 다른가요? 늑대아이랑 그거 한 친구고, 감독이고, 네, 그거 한 감독이고. 아는 척 실패.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찰리님이 찾아주실 거니까.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또. 공각기동대. 네. 그 영화 약간 인공지능 AI? 네. 이런 거가 또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각기동대가 비슷한. 또, 네. 외국 작품에,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많이 영향력을 줘서. 맞죠. 매트릭스 같은 거에도 영향을 줬고. 시로 마사문의 원작 만화라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감독은 아마 다른 분일 텐데. 애니메이션 감독이 또 다르구나. 네. 네. 그게 또 할리우드 버전은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해서 할리우드 버전이 또 실사판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브리 영화를 제가 진짜 정말 다 봤거든요. 나온 걸. 그래서 그 중에 모노노케 히메. 모노노케 히메. 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약간 이런 또 그런 반전 영화.
이제 자연 이제 자연 동경 영화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실사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분?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조제 호랑이의 물고기들. 네네. 이제 이 영화를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도 여자친구가 추천해서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봤었는데 저는 일본 특유의 이런 좀 절절한 감성 가끔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후카시 이빠이 아니고요. 예쁘긴 하던데. 좀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그거는 좀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절절한 느낌. 힘들어요. 네. 그거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절절하게 와닿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접하지 못했는데. 연남님 일본 영화 보자고 했으니까 추천 하나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하나. 드라마 위주로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도 좋습니다. 영화는 뭐 안 봤는데. 네. 얘기하니까 아까 생각난 것 중 하나가 이제 파프리카. 봤어요. 고노사토 씨잖아요. 네. 이제 파프리카가 이제 대표적으로 진짜 할리우드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 영화는? 편집적으로도 그쵸. 그렇고 애니메이션인데도 어떤 영상미가 영화 산업에 대한 혁신을 좀 일으킨 작품 중 하나고 파프리카 되게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이고. 맞아요. 그 영화도 그렇고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매니악한 것들만 얘기한 것 같아서 하나 추가하자면 저 형 되게 영리한 남자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른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번 봤죠. 진짜 노래가 그 초코송이 눈물샘 아저씨. 폭발하거든요. 네. 아시죠? 그죠. 알죠. 짱구는 못 말려는 솔직히 이제 모든 사람들마다 다 몇 개가 제일 재밌었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기 아세요? 혹시 빌바오님도? 저는 이제 TV로는 본 적이 있는데 극장판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짱구는 못 말려는 극장판은 극장 가서 보진 않거든요. 보통. 네. 그 투니버스에서 다 틀어주고. 코나는 은근 극장 가서 많이 봐요 사람들이. 짱구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사무라이 그거. 네.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진짜 재밌었죠. 그리고 이제 동물로 변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석양 마을? 그게 맞아. 아마 영화로 들어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영화 속 서부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짱구 얘기예요? 네. 와, 극장판. 한 20몇 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극장판이. 전 제일 기억나는 게 그 갱장나 엄청해. 굉장히 엄청나? 네, 굉장히 엄청나. 맞아요. 그게 진짜 재밌었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그 스노우맨. 그죠. 뭐죠, 그게? 그게 그건가요? 굉장히 엄청나? 네, 그게 굉장히 스노우맨 그 하트, 발레하는 남자 2명 있잖아요. 네. 그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 사기. 진짜. 네, 그 사기. 그 핸더랜드의 데모.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짱구가 훈이가 과자 때문에 짱구 배신한 게 맞아요. 훈이 인성 논란 나온 거. 근데 훈이 항상 대신해서. 유명하잖아요, 진짜. 훈이 표정 딱 잘라가지고. 그 훈이 혐오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은은하게 퍼져 있죠, 훈이 혐오. 그거는 좀 본 것 같습니다. 짱구. 5살 혐오하면 안 되는 건데. 전 또 짱구 유니버스가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거의 무한도전 깜쳐요, 짱구. 네. 저는 기억나는 짱구가 하이그레 그 그레그레 대마왕 어쩌고. 네. 그게 아마 1기가 맞아요. 네.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였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생각. 짱구 얘기하고 짱구로 통합되는 혼미해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즐거웠지만 저는 혼미해졌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이따 밥 먹으면서 짱구 얘기 마저 하시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소감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연남님부터. 저야 근데 이렇게 이 작품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너무 작품 자체가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많이 못 보게 되거든요.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 이제 방학이니까 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 것들 앞으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연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영화가 막 엄청 긴 영화도 아니었고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저는 일본 영화여서도 쉽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학교물이라서 좋았거든요. 이 어. 학교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 학교 생활과 비교하면서 아 저런 애는 예전에 저런 애가 있었지, 저런 애는 예전에 저런 애가 있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의 세계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키리시마에. 맞아요. 카스미가 카스미가 아마.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여자의 세계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세계는 모두를 이해하면서 아 저런 애들이 있었지, 저런 애들이 있었지 하면서 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남녀공학 넣어가지고 생각보다 공감 가는 바가 좀 있었고. 그럼 많으시겠네요. 네, 진짜. 여자의 세계가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아. 약간 그런 거예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A랑 B랑 친했고 C랑 D랑 친했고 맞아, 맞아. E랑 F랑 친했는데 졸업하고 연락해보면 A랑 F랑 친해 있고 뭐 이런 맞아, 근데 맞아.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남자들은 남자들도 그런 게 그런 게 잘 있어요. 가끔 있긴 한데 잘 대부분 없어요. 이제 A랑 B랑 친하면 A랑 B랑 같이 그대로 있는 가요. 거고.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보거나 안 보거나. 보거나 맞아요, 안 보거나. 근데 새로운 조합이 탄생하진 하긴 않습니다. 하죠. 네, 그런 게 재밌네요. 네요. 그리고 싶고 저도 일본 영화 뭐 많이 안 봤지만 그 카메라를 멈춰서는 안 돼. 그거 봤어요. 아, 저도. 그거 안 맞아요, 보셨으면 꼭 재밌던데요, 추천해드리고 그거 싶습니다. 진짜? 네네. 음. 그래도 짱구에 비할 바는 안 될 거군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역시나 만화경님 분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고 네. 그 축제 공연관 싸이의 마음으로 즐겁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즐거웠고 또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컷.